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이크를 하려고 한 기본적인 이메일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셨을까요? 댓글창에 만들어 보신 경험이나 또 자동화 경험 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문의 유형별로 맞춤형 답변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화하고 싶은 이메일 유형이 회사 관련 문의, 서비스나 가격 관련 문의, 그리고 기술 관련 문의라고 가정을 하고 지메일에서 새로운 메일을 가져와서 요 세 가지 유형의 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 각각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챗GPT가 작성한 다음에 역시 지메일 초안으로 저장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크 대시보드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하나씩 직접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요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우는 지메일에서 새로운 메일을 가져와서 그 라우터라는 메이크 내부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로로 데이터들을 보내줄 수 있는 내부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 조건에 해당하는 메일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작성을 할 건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이 작성이 된다면 여기 초안으로 다 저장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지메일 설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역시 기업 계정으로 연동한 상태고 그 폴더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폴더 중에서 받은 편지함을 선택했고 심플 필터를 선택을 하면 이제 읽은 메일이건 읽지 않는 메일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읽지 않는 메일을 선택해서 가져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메일을 가져올 거냐에서 지메일 필터를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조건을 검색을 해서 이메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쿼리가 또 역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지메일 필터를 선택을 하시면. 그래서 쿼리는 뭐 어떻게 쓰는 거냐? 그래서 보시면 지메일 서치 신텍스를 여기 사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셜 카테고리 있고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써야지 검색이 된다고 하죠. 카테고리 소셜 해서 어태치먼트 요렇게 쓰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검색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메일 검색 구문을 간단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요 from을 쓰고 이메일을 쓰면은 요 주소로 보낸 모든 메일을 검색을 하는 거고요. to 그리고 이 이메일 주소면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낸 모든 메일을 검색해서 가져오라는 거고요. 그리고 subject dinner라고 하면 제목에 디너가 포함된 이메일을 다 찾는 거죠. 그리고 기간으로도 이메일을 찾아올 수 있고요. and나 or로 하나 이상의 검색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메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에서 라벨을 직접 만들어서 그 라벨에 해당하는 이메일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특정 카테고리에서 그리고 첨부 파일이 있다 없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런 조건으로 이메일을 검색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지메일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심플 필터를 사용해서 읽지 않은 새로운 메일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난번에는 한번 이제 런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하나의 메일만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미리 3 개의 데이터를 각각 문의 유형에 해당하는 3 개의 데이터를 문의 메일을 보내 놨거든요. 그래서 요 한 번 가져올 때 3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져왔다면 라우터에서 원래는 라우터가 없다면 그냥 쭉 직선 경로로 이어질 텐데 요 라우터에서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이메일들이 가는 경로가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가상으로 3 가지 문의 유형에 대해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런 식으로 패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조건을 3 가지로 나눠 놓은 상태고요. 요 3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을 때는 요 마지막에 fallback 라우터로 가도록 총 4 가지의 라우터가 설정돼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여기를 오른쪽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선택 사항 중에서 언링크를 하시면 처음에 라우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메일에서 하나를 연결할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라우터라고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되고 요 메이크의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요 여러 가지 모듈 중에서 라우터를 선택을 한 거고요. 선택을 하시면 기본 2 가지 경로인데 누르면 누르실수록 이제 4 가지, 5 가지 경로를 설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라우터를 만든 거고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붙여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시 가져오고요. 그래서 라우터로 4 가지를 했는데 그럼 여기로 가는 메일들은 뭐냐? 여기 필터를 설정을 했는데 요게 요 데이터에서 조건 설정하려면 요 앞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미리 메일을 보내 놨는데 요 3 가지 메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요 이후의 메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메일만 실행을 해서 모듈만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들 1, 번들 2, 번들 3라고 해서 요 3가지 유형의 메일이 가져온 상태고요. 그래서 요게 데이터가 이제 라우터로 전달이 됐겠죠. 여기서 요 필터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제목은 회사 문의라고 일단 가상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어떤 메일을 가져올래라고 했을 때 아까 지메일 필터를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데 요 제목에 회사 소개나 회사 문의나 미팅 요청이나 요런 말이 들었을 때 요쪽 경로로 오게 해 줘라는 건데 여기 제목이라는 거는 아까 요 앞에서 받은 데이터 중에 요 서브젝트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요 서브젝트에 회사 소개나 회사 문의가 미팅 요청이 있을 때 요쪽 경로로 오게 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오퍼레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이직은 그게 있다 없다. 요 텍스트 오퍼레이터를 보시면 완전히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요 포함한다가 조금 더 포괄적이겠죠. 그래서 요 단어들을 포함하는 조건일 때 요 OR로 연결해서 이 3가지 경우에는 여기로 이 경로로 오게 해 줘라는 조건을 설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본문에도 이게 미팅 요청이 있으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패턴이 있을 때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역시 OR로 연결을 하셔서 여기는 이제 제목이 아니라 컨텍스트 여기 텍스트 컨텐트라고 눌러야 되겠죠, 본문은. 여기에 포함한다. 미팅 요청 역시 요 조건을 설정을 해서 4가지 조건에 해당하면은 이제 1번 경로로 메일이 와서 작성이 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제목에 가격 문의라든가 서비스 문의가 있을 때는 두 번째 경로로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기술 문의라든가 에러가 있을 때 제목에 요런 것들이 있을 때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백 라우터는 이 모든 거에 해당되지 않을 때 요 마지막 경로를 기본 경로로 설정을 해 달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를 yes로 선택하고 특별히 컨디션은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경로로 가서 고 프롬프트 고 회사 문의에 대해서 가장 답변을 잘 작성할 수 있고 기술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가장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 각각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요 연결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 API로 연동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챗 컴플리션이고 GPT-4o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 메시지하고 유저 메시지를 각각 어떻게 설정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는 당신은 MDS 오토라는 가상 회사죠. 이 회사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정확하게 정보를 주세요라고 적었고요. 요건 제가 가상으로 우리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 정보 어떻게 했는지 요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 짧으니까 프롬프트하고 회사 정보를 같이 줬는데 이게 만약에 정보가 길다고 하면 여기서 문서를 추가해서 그거를 파싱하는 과정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요렇게 프롬프트하고 회사 정보를 같이 주었고요. 그리고 요 정보 이메일 작성 지침에 대해서 5가지 원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시스템 메시지라면 유저 메시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 관련 문의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동적 데이터로 앞에서 받아온 그 제목이라든가 텍스트 컨텐트라든가 그다음에 보는 사람 이름 요렇게 줄 수 있죠. 요거는 항상 데이터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렇게 앞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렇게 회사 문의에 대해서는 요런 정보를 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 달라고 메시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하고 가격 문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서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공통적인 부분은 그대로 쓰고 요 문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요 서비스 기능하고 가격 문의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서 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가상으로 제가 챗GPT하고 적어 가지고 요렇게 가상으로 정보를 줬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요런 식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시스템 메시지고 유저 메시지는 역시 요 앞에 메일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작성해 달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기술 문의인데 요 부분도 형식은 똑같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적으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요 기술 오류라든가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해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여기 당연히 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가상으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발생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적었는데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해결 노하우라든가 기술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문서를 줄수록 이제 원하는 응답 퀄리티가 생성되는 응답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노하우들, 문서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 줄수록 답변에 원하는 답변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저 메시지에 대해서는 요렇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변 형식을 나누는 이유는 이메일 패턴이 요렇게 나눠지기 진다는 걸 가정하에 요렇게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눔으로써 답변을 쪼금 더 구체적으로 지침이 있다면 쪼금 더 그 이메일에 맞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메일 초안이 저장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 과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임시 보관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앞에 가져온 결과를 생성된 결과를 답변을 요렇게 저장을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미 여기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그 읽지 않은 메일, 새로운 메일을 가져오도록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메일을 선택을 하면 요 뒤따른 메일들도 다 오겠죠. 한 번에 3 개를 가져오도록 했으니까. 네, 그러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일을 가져오고 있는데 쪼끔 느린 것 같네요. 네. 여기 가져왔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3 가지를 메일을 가지고 왔고요. 근데 첫 번째 메일이 회사 문의에 관한 거였는데 요 첫 번째 경로 조건에 맞아서 챗GPT가 답변을 작성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3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메일은 또 서비스 문의여서 두 번째로 잘 갔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문의여서 이게 하나씩 처리가 돼서 마지막에 요 기술 경로로 이제 챗GPT로 들어와서 답변이 작성이 되겠죠. 네, 그러면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회사 소개에 관한 거였는데 문의였는데 컨텐츠를 누르시면 질문 사항이 그 주요 고객층이라든가 초기 그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한 문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하셔 가지고 바로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구체적인 정보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그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면 할수록 이제 원하는 응답 퀄리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메일이 각각 작성이 되었습니다. 답장이 각각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메일 유형별로 맞춤형 답변을 자동으로 작성하도록 해 보았는데요. 테스트를 거쳐서 필터링이 적절한지 또 결과물은 어떤지 프롬프트를 조정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무 업무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모든 이메일 자동화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 모든 이메일을 한 번에 자동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류가 나거나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가장 자동화하고 싶은 혹은 가장 빈번한 이메일 유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점차적으로 자동화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자동화 혹은 바로 이메일을 보낸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특정 라벨로 이메일을 옮겼을 때 할당했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이 작성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이메일 수신 주소에 대해서만 이메일을 자동화하도록 한다든지 하고요. 아니면 여기에 키워드 필터링을 추가를 해서 혼합된 방식으로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서서히 완전한 자동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이메일 환경 그리고 조건에 맞게 최적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보여드린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인 예시이고 자동화하고 싶은 이메일의 유형이나 양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워크플로우와 필터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져오는 단계에서는 지메일로 일자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져온 메일에 대해서는 메이크 내에서 라우터를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세분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복잡한 이메일 자동화 시나리오까지도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적용하시면서 생긴 문제가 있다면 또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